지방선거 소식 곧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이 3파전 구도가 완성이 됐는데 당장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 이 두 사람의 단일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자꾸 단일화에 목매는지, 아니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양자구도든 삼자구도든 필승을 확신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나왔냐 여기에. 한동훈 장관은 전형적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 사는 사람입니다. 하정우 수 북구 출신하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하정우 배우로 안다니까요. 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바로 보시죠. 한길리서치가 부산 M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부산 북갑 주민들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 34.3,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1.5, 한동훈 무소속 후보 33.5. 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표박빙 지금 상황이군요. 김희정 의원님, 부산 지역구 의원이시니까요.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민식 후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당사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단일화 이슈 이건 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좀 3분지계가 되어 있는 걸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그 소위 이슈들이 있죠. 그동안은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여론조사에는 박민식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공당의 후보가 됐다라는 지지가 합쳐져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손털기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그 사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보여준 그 부적절한 태도 이런 것들이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다음에도 소위 이 3분지계가 그대로 되는지 아니면 표가 쏠림 현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후보 단일화 부분이라든지 이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이슈가 꺼질지 그대로 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전체 판세를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부산 출신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차 교수님 또 권지용 위원님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권 의원님, 김희정 의원님 말씀은 하정우 후보의 최근 논란, 오빠 논란, 또 뭐 손털기 논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손털기 관련해서는 본인의 일이지만 사실 오빠라고 했던 건 사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 이제 옆에 있던 장청래 대표와 이제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같이 논의가 됐던 건데요. 저는 사실 지금 부산의 선거가 부산의 발전을 만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가지고 저는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보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논란이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이 사실은 인천에 비해서도 GRDP가 이제 역전당했고 부산의 청년들이 계속 떠난다는 위기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 4,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박 시장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사실 부산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산의 발전을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재수 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아니면 하정우 전 수석을 통해서 AI 관련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로 다 반영되진 않겠지만 저는 선거 기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부산 출신이시니까. 오늘 양자 대결 조사도 나왔습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 37.4, 국민의힘 무소속 한동훈 후보 38.2, 오차 범위 내 박빙이고요. 다음이요.
민주당 하정 후보 39.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33.1. 자, 이것도 지금 오차 범위 아닌가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차 교수님, 예. 양자 대결 조사도 모두 어떻게 매첩이 돼도 일단 오차 범위 안으로는 나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3번지계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저 보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일화 여부를 봤을 때도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의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물론 뭐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박민식 그러니까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당의 후보로 오늘 공천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는 당의 여러 가지 브랜드, 정치적인 그것이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 뒤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이 뉴스로 상당히 뭐 제 기억으로 벌써 한 몇 주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여론조사에 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민식 후보의 정치적인 뭐랄까 소속을 모르고 뭐 답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의 정치적 판세는 이미 짜여졌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 3분지기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가 과연 이 지금 민주당을 제지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지금 민주당 견제라는 하나의 명분으로 뭉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런 뭐 냉정한 이런 정치적 그러니까 셈법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상당한 고지를 먼저 점령한 사람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 지금 박민식 후보도 그 지역에서 재선을 원도했고 소위 말하는 그렇죠. 투박이기 때문에 저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승패의 관점은 그러니까 이 관건은 결국은 보수 단일화다라는 생각입니다.